강세왕. 표암 강세왕은 명문가 출신으로 8살 때에 국왕 숙종의 장래에 대한 시를 짓는 등 재주가 뛰어났으나 형이 귀양살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응시할 생각을 버렸다. 32세 때 가난으로 처가인 안산으로 집을 옮긴 이후 30년간을 학문과 서화에만 전념하여 시와 글씨, 그림 모두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강세왕은 문인으로서 빼어난 화가이기도 했거니와 어떤 사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뛰어났고 미술 이론에도 밝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평론가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림의 품평을 적는 일을 했고 그 당시에도 그의 품평은 중요하고 귀중하게 여겼다. 김홍도는 조선의 3대 풍속화가로 뽑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경기도 안산시에는 김홍도를 기리기 위해 호인 단원을 딴 단원구가 있다. 안산시가 김홍도를 기리는 것은 김홍도가 안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김홍도의 그림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그의 스승인 강세왕이 이사왔기 때문이다. 강세왕이 32살 때 안산으로 이사왔을 무렵 김홍도는 이제야 태어났다. 강세왕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홍도가 살았던 것인지 김홍도는 어린 시절부터 강세왕의 집에 드나들게 된다. 별 연고도 없는 중인 집안의 꼬마가 대단한 양반이자 문인인 강세왕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천부적인 재주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40대의 강세왕은 7, 8세의 어린 제자의 재주에 반해 그림 그리는 법과 요령을 진지하게 가르쳤다. 또 김홍도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날이 갈수록 그림 실력이 늘어 본디 자신에게 숨어있던 천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세왕은 1773년 영조의 배려로 61세의 나이에 처음 벼슬길에 올랐고 그 후 문신을 뽑는 시험에서도 당당히 수석 합격하였다. 72세의 고령이었지만 중국 왕의 70세 축하연으로 북경에 다녀오기도 했다. 김홍도를 화가의 길로 이끌고 많은 그림에 화제와 평을 남기는 등 왕성한 미술평론을 펼쳤다. 명실공히 당대의 문예 부흥을 이끌었던 예원의 총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79세까지 장수했다. 김홍도와의 관계는 가르치는 학습으로 끝나지 않는다. 강세왕은 일찌감치 김홍도를 추천해 도와서 화원이 되게 하고 김홍도는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승승장구한다. 그리고 영조의 어진을 잘 그린 공로로 관직에 올라 60이 넘는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던 스승과 같이 근무하는 기회도 얻는다. 강세왕은 오로지 김홍도만을 신령스럽고 기묘한 필적을 가진 신필이라 칭송했으며 그의 그림에 화평을 남기는 데 주저하지 않아 김홍도에 관한 화평이 가장 많다. 물론 김홍도도 스승에게 늘 깍듯했으며 나이와 관계를 떠나 서로가 자신을 알아주는 진정한 사람이라 여겼다. 표암 강세왕은 여러 장르에 뛰어난 화가였다. 그중 진실로 마음 쓰며 특기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온 남종화를 소화하여 창출해낸 표암풍의 산수화였다. 명나라 대가인 심주의 벽오 청소도를 따라 그린 것을 보면 화본을 완벽하게 익혔음을 알 수 있다. 강세왕은 마침내 조용하면서 청신한 기풍이 잘 살아있는 조선풍의 남종 산수화를 창출하여
겨울 산수도 기마 인물도 같은 담백한 산수화를 잘 그렸다. 또한 문인화가답게 묵죽을 비롯한 사군자와 꽃을 그리는 화훼도에도 능했는데 그의 아름다운 서체와 잘 어우러져 문인의 정신이 서린 매력이 잘 드러난다. 강세왕은 서양화법 도입의 선구자였다. 71세 때 북경에 다녀왔을 무렵 천주학당에 그려진 기독교 벽화를 보고 서양의 원급법과 명환법에 뛰어난 입체감에 감동하여 한 바 있으며 영동통 입구도에서는 바위 덩어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보고 느낀 서양화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후대의 평론가들은 나귀 타고 가는 인물의 작은 묘사가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으로 서양화 기법이 아직은 실험 단계였다고 했다. 그러나 영통동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들을 실제로 본 그가 느낀 놀라운 광경을 바위의 큼직한 크기와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하게 음영을 잡아 돌의 묵직한 느낌까지 잘 살려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강세왕은 뛰어난 문인화가였지만 조선 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작품 활동보다는 화단을 이끌어갔던 평론가로서의 역할에 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작품에 평을 했다.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은 물론 앞 시기의 대가들의 작품에도 평을 쓰거나 그림 안에 식구를 직접 적어 헌사했다. 개를 잘 그리는 김두량, 말과 자화상을 잘 그리고 풍속화의 시초가 된 윤두서, 우리나라의 산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금강전도를 그린 정선, 단아한 풍경화와 일상 속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일찍이 담아온 조영석, 김홍도 이전 시기에 그림의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심사정, 인왕산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서양화법을 사용하여 조선시대 첫 산수를 남긴 강희연까지. 앞에 나열한 대가의 작품에는 거의 다 강세왕의 평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인사치레의 찬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격조, 유래, 예술적 특징을 핵심적으로 촌표한 것이 많다. 조선 회화사에서 비평이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표암 강세왕에서부터 시동을 걸게 되었으며 그의 비평 활동은 화단의 분위기를 자신의 예술관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성도 갖고 있었다. 강세왕은 영정조 시대의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던 것이다.